자, 오늘 7번째 강의 시작하는 날이죠. 조금 늦었는데 슬라이드 164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한번 문제를 보세요. 영희는 그림과 같은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빛의 굴절 실험을 하고 있다. 두 유리판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이 부분을 아래 펴 있는 물질로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려고 한다. 그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림의 화살표 방향으로 입사된 레이저 광선을 점 A로부터 가장 작게 빗나가게 하는 물질은 그랬어요. 자, 여기 칠판을 보면 여기가 지금 유리란 말이야. 여기 이제 어떤 물질을 갖다 놓고 여기가 유리야. 근데 이것이 나란하고 나란하잖아. 그러면 뭐 어떻게 이제 이렇게 굴절이 된 다음에 이것과 이렇게 이제 나란하게 이렇게 가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전체가 유리라면 이 빛은 여기에 도달하겠죠. 그렇지? 요 A점에 도달하겠는데 요 점으로부터 가장 많이 벗어나지 않은 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유리의 굴절률이 얼마라고 그러냐면 0.53이라고 그랬죠. 0.53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물질과 이 유리, 이것하고의 굴절률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많이 꺾이는 거예요.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 유리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것도 유리라고 하면 이것도 0.53이고 이것도 굴절률이 0.53이니까 차이가 얼마가 되죠? 0이죠. 그러면 굴절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유리라고 한다면 이 빛은 그대로 요 A점에 요게 도달하겠죠. 알겠지? 그러면 이 물질과 이 유리와의 굴절률의 차이가 작을수록 어때? 여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되죠. 어디 1.53이라고 그랬죠? 1.53. 내가 잘못했네요. 네, 1.53. 유리의 굴절률이 1.53. 그래. 1.53.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유리와 요 사이에 넣는 물질의 굴절률의 차이가 적을수록 많이 안 꺾이니까 어때? 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유리의 굴절률이 1.53인데 이것하고 굴절 차이가 가장 적은 것이 뭡니까? 1.53과 가장 적은 거. 어떤 게 돼요? 그럼요. 벤젠이죠. 그 벤젠이 이 문제 답이 되는 것이죠. 벤젠이. 그러면 영상을 띄워주세요. 슬라이드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만약에 저 사이에 있는 물질도 만약에 유리라고 한다면 저 위에서 입사한 빛이 어디에 도착하느냐? A점에 도착하겠죠. 요 A점에 이렇게 도착을 할 거란 말이죠. 요 A점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 다이아몬드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다이아몬드는 굴절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유리하고 다이아몬드의 굴절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데 유리보다 다이아몬드의 굴절이 크죠? 그러면 이 앞쪽으로 꺾이게 돼요. 그런데 자, 이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건 뭐죠? 에틸알코올이요. 에틸알코올은 유리보다 굴절이 작거든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굴절 꺾이는 반대쪽으로 굴절을 하게 돼요. 그러면 벤젠은 어떻게 굴절을 하냐면 에틸알코올하고 유리하고 굴절 차이보다 벤젠하고 유리의 굴절 차이가 적기 때문에 이게 덜 꺾여서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A점으로도 가장 적게 벗어난 것은 벤젠이 답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말이죠. 빛의 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따 내가 저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띄워봤는데, 이건 프리즘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을 프리즘이라고 말합니다. 프리즘이요. 프리즘에 의해서 이제 빨주노 접한암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 빨주노 접한암보 이런 것을 단색광이라고 그러고, 단색광이 이렇게 합쳐진 것을 복색광이라고 그러죠. 그럼 태양이라고 하는 광선은 빨주노 접한암보 적외선 자외선이라고 하는 복색광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파장에 따라서 저렇게 굴절률이 달라지게 돼요.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작아. 그래서 파장이 긴 빨강은 어때? 보라는 많이 꺾였잖아요. 빨강은 덜 꺾여서 저렇게 됩니다. 저걸 빛의 분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 빛의 분산은 왜 일어나는가라고 물어보면 왜 그래?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서 그래요. 다 같이 뭐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뭐 그렇게 알고 네, 다음 문제를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슬라이드 하나 더 볼까요? 한번 더 봅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생기는 것도요. 일종의 뭐냐면 이것은 네, 분산 현상이에요. 무지개가 생기는 것도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방울들이 아까 보았던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칠판으로 왔어요. 슬라이드 165번을 보도록 합니다. 페이지 90페이지. 그래프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빛의 파장에 따른 굴절률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물질의 성질에 관해 바르게 설명할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런 것은 그랬습니다. 보면 파장에 따라서 뭐가 다르죠? 굴절률이 다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의 굴절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공에 대한 굴절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진공의 굴절률 얼마냐? 1이거든요. 1. 예? 그러니까 여기 봐. 굴절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이제 그린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진공일 때, 여기가 진공일 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빛 같은 경우가. 그럼 요거 분의 요것이 굴절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분의 이건데 진공에서 빛의 경우에 진공에서 가장 빠르고 어떤 물질에 들어가면 속도가 느려지니까 진공에 대한 어떤 매질의 굴절률은 당연히 뭐보다 커요? 1보다 크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진공일 때는 이 이내 아래 매질이 진공일 때는 이 길이와 이가 같게 굴절이 됐죠. 그럼 이것분의 이건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그래서 진공의 굴절률은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런데 공기의 굴절, 진공에서 공기로 들어갈 때는 요 공기, 진공에서보다 공기의 속도가 약간 느려요. 그래서 진공의 굴절률은 1. 얼마 이렇게 크거든요. 그런데 공기의 굴절률은 1보다 조금 커요. 그런데 공기의 굴절률도 1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물에 대한 유리의 굴절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물이고 이것이 유리일 때 요것분의 요 길이분의 요거를 네, 물에 대한 유리의 굴절이라고 하는 이쪽이 물이고 유리일 때 그런데 진공에 대한 유리 굴절이다 그러면 여기가 진공이고 아래가 유리일 때 이것분의 이것을 네, 진공에 대한 유리의 굴절이라고 말하고 진공에 대한 어떤 매질의 굴절률을 절대 굴절이라고 말해요. 다 같이 뭐라 그래? 절대 굴절률. 그 절대 굴절률일 때는 그냥 막 굴절률 이렇게 불러. 예를 들어서 물의 굴절률이 3분의 4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막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률이 3분의 4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굴절 하는 것은 진공에서 그 매질로 들어갈 때 요것분의 요걸 말하는 거다 그 말이야. 알겠어? 그렇다면 물에서 유리로 들어갈 때 이것분의 이거 물에 대한 유리의 굴절률을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 아까 그걸 절대 굴절률이라고 그랬으니까 뭐라고 부르겠어? 상대 굴절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이게 파장에 따라서 지금 굴절률이 다르지 않아요? 그럼 보자. 기억. 공기보다 굴절률이 작다. 이건 잘못됐죠? 다 같이 공기의 굴절률은 얼마로 본다? 1로 보는데 거기서 1.6보다 다 크지 않습니까? 굴절률이?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죠. 그 다음에 빨간색과 보라색 광선에 대한 굴절률은 같다. 같습니까? 빨간색과 보라색 광선에 대한 굴절이 같아 달라? 다르죠. 빨강은 대개 5,000옹스트롱 정도 되고요. 5요. 5. 그 다음에 보라는 6,000옹스트롱 정도. 보라가 5,000이고요. 빨강이 6,000옹스트롱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파장에 따라서 굴절이 다르기 때문에 빨간색과 보라색의 파장이 다릅니다. 어느 것이 파장이 길다고? 빨강이 길고 보라가 작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이 물질로 만든 프리즘의 백색 광선을 통과시키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온다. 그렇죠? 아까 프리즘을 통과시켰더니 어때요? 빨주노 초파나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왔잖아.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디귿이라고 해야 됩니다. 3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답이 좀 잘못됐나? 160 한번 확인하고요. 네, 3번을 답으로 했군요. 그 다음에 전반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반사가 무엇이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가 반사한다는 뜻인데 이거 봐. 여기가 말이야 물이고 여기가 만약에 유리라고 하지 않아? 유리라고 만약에 하자. 그러면 이 빛의 경우에는 물 속에서 빛의 속도가 빠르고 유리에서 속도가 느려. 그래서 빛에 대해서는 이 물이 뭐야? 소한매질이고 유리가 밀한매질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속도가 빠르고 이쪽에서 속도가 느리니까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각이 크고 이 각이 작게 굴절이 됩니다. 그래서 굴절할 때는 언제든지 소환매질 쪽의 각이 크게 굴절하게 돼 있어요. 소한 쪽의 각이 크다. 소한 쪽의 각이 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리하고 물하고 비교해 보면 빛에 대해서는 물이 더 소하거든요. 그럼 이 길이가 기니까 이거보다 이 각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소환매질이란 말이 또 무슨 말이냐?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빠르다. 그럼 밀환매질은 속도가 느리다는 말이죠. 또 하나, 소환매질은 뭘 말하느냐? 굴절률이 작다는 것을 말합니다. 굴절률이 작다. 그냥 내가 굴절률이라고 했으니까 진공에 대한 굴절률, 절대 굴절률이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의 굴절률은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여기의 굴절이 얼마가 되냐면 이건 3분의 4가 되고요. 유리의 굴절률은 2분의 3입니다. 따라서 2분의 3보다 3분의 4가 작죠. 따라서 소환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빠른 매질, 굴절률이 작은 매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소환 쪽의 각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들어간 빛이 이쪽이 만약에 밀환매질이고 여기가 소환매질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 속도가 느리고 여기서 속도가 빠르니까 이렇게 간 빛이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겠죠.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 이제 이 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각이 점점 키워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면 이제 이렇게 가겠죠. 더 자빠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어느 점에 도달하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간다고 생각되는 점이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이것이 입사각이고 이것이 굴절각이거든요. 이 각이. 그러니까 입사각보다 이쪽 소환 쪽의 각이 크니까 굴절각이 크니까 이 굴절각이 먼저 90도에 도달하게 되겠죠. 바로 요 굴절각이 90도일 때 요 각 있잖아요. 요 입사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야. 다 같이 무슨 각이라고 그래? 임계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타 C라고 보통 표시해요. 임계각이라고 표시합니다. 임계각이요. 그런데 이 각보다 큰 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요거보다 더 큰 각으로 들어가. 이렇게. 그러면 아까 요 빨간 빛이 발수 일로 갔으니까 파란 빛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온매질로 되돌아 나오게 돼요. 이땐 전체 반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우린 뭐라고 하느냐? 전반사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다 같이 뭐라고 한다? 전반사. 그러면 전반사는 다음 두 가지를 꼭 알아줘야 돼요. 첫째, 얘들아. 이 입사각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입사각이 커야 돼? 굴절각이 커야 돼? 굴절각이 커야지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쪽이 밀하고 이쪽이 소해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소환매질에서 밀환매질로 갈 땐 절대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굴절만 일어나죠. 그래서 첫째 조건이 밀환매질에서 소환매질을 입사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대답해. 자, 밀환매질에서 소환매질을 입사해야 된다 말이야. 그러면 밀환매질의 속도가 커? 아니면 소환매질의 속도가 커? 소한적.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것의 굴절 N1, 이걸 굴절 N2라고 하면 소환매질이 커? 밀환매질의 굴절이 커? 밀환매질. 그래서 이건 세 가지로 물어요. 즉 다음 어떤 경우에 전반사가 일어나느냐. 밀환매질에서 소환매질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굴절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속도가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만족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전반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요 하얀 빛의 경우에는 밀환매질에서 소환매질 같지만 뭐가 일어나지 않았어?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뭐가 일어났지? 굴절이 일어났죠. 그럼 전반사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밀에서 소로 가되 파란 빛의 경우에만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파란 빛은 요 입사각이 요 임계각보다 어떻죠? 요 각이 크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입사각 세타가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계각이요. 이것이 전반사 제1조건, 이것이 제2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 걸 따져볼 때는요, 언제나 이 두 가지를 순서대로 따져주면 됩니다. 1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굴절입니다. 그런데 미래에서 소로 들어가고 오는데 요 두 번째 조건도 만족되어야, 이 두 개가 다 만족되어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하나, 우리가 말이야, 요 점에 대해서, 요 빨간 선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이거의 굴절이 지금 L이 근저거든요. 그럼 요 빨간 것에 대해서 요쪽 임계각으로 들어간 빛이 이 굴절각이 90도가 됐다고 그랬잖아. 그럼 요 빨간 빛에 대해서 굴절 법칙을 하나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소한매질에 대한 미란매질의 굴절률은, 이 소한매질에 대한 미란매질의 굴절률은 뭐라고 그랬어? 사인 R분의 사인 I. 이거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사인 얼마? 세타 C분의 사인 90도가 되는데 사인 90도가 얼마죠? 1이지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인 임계각은 어떤 관계를 갖냐면 n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식인데, 요 n가 조심해야 돼요. 어떤 뭐에 대한 뭐의 굴절률이야? 소한매질에 대한 미란매질의 굴절률이라고 하는 걸 조심해야 돼. 이건 미란매질의 굴절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물하고 유리의 관계에서 전반사를 따질 때는 이건 소한매질의 굴절률이라고 하면 미란매질의 굴절률이기 때문에 뭐야? 대답 뭐야? 물하고 유리를 따질 때 요 n은 뭐야? 물에 대한 유리의 굴절률이에요. 알겠어? 그 점을 조심해 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전반사는 말이죠. 이건데 이것은 꼭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네, 이거 시험에 나오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이렇게. 자, 전반사 얘기합니다. 첫째, 밀에서 소로 가야 한다. 굴절이 큰 데서 작은 쪽으로 진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네, 속도가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진행할 때 이것도 만족되고, 두 번째 뭐야?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하는데 사인 임계각은 밀한 매질의 굴절분의 1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전반사에 관한 영상 2개를 띄워보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갑시다. 크리티컬 앵글이라는 게 뭐예요? 임계각이고요. 물이 밀하고 공기가 소합니다. 물에서 속도가 느리고 공기에서 빠릅니다. 물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보다 큽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공기로 나오다가, 잘 보세요. 이 경우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빛이 굴절돼 나갔죠. 그런데 이 각을 키워가지고 조금 더 가면 일부는 굴절되고 일부는 반사가 일어나죠. 그죠? 근데 조금만 더 가면요. 네, 완전히 반사가 일어났죠. 이것은 물에서 밀에서 공기 소로 나오다가, 이때 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큰 겁니다.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어야 전반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나를 더 보십시다. 이게 전반사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보세요. 5. 플라스틱 같은 거죠. 투명체요. 네,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공기의 굴절보다 큽니다. 그럼 이 물질에서 공기 쪽으로 나오다가, 네,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현재, 네, 이걸 이용한 것이 이제 광 케이블이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난 디지털 신호를 광 케이블 하나로 보내고 있죠.
그래서 광케이블 하나이면 한 15만 내지 20만 회선과 같은 효과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전선줄 20만 선을 연결한 거나 광케이블 하나가 보내는 정보는 거의 같답니다. 그러니까 뭐 통신 혁명을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구부러져도요, 전반세에서 잘 갑니다. 이렇게. 이게 구부러져도 전반사가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죠. 자, 칠판으로 와서요. 그러면 160 슬라이드 7번을 봐주세요. 전반사는 파동이 매질의 경계면에서 전부 반사하는 현상이다. 다음 중 전반사를 이용한 장치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뭐가 있죠? 쌍안경이 있죠? 쌍안경은 거기서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어디서 전반사가 일어나면 꼭 꺾어진 데에서요. 거기 프리즘이라는 걸 두 개를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내신경도 전반사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잠만경이라는 것이죠. 잠만경. 네. 영상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영상을 한번 보세요. 여기 말이죠, 여기서 빛이 이렇게 갔다가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요, 전반사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나서 전반사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내시경,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여기요. 응? 그래가지고서 이걸 이제 위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정보가 전반사돼서 이렇게 이제 일로 오게 돼 있는 거고요. 잠만경도요. 저게 잠수함 같은 것을 이렇게 물에 이렇게 살짝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딱 그래서 저게 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반사 일어나고 전반사 일어나고 해서 밑에서 이제 해군 병사가 이제 그걸 감시하고 있는 것이죠. 광케이블은 이건 물론 전반사를 이용한 것이죠. 그러나 현미경은 전반사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미경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현미경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 91페이지에 슬라이드 168번을 봅니다. 이게 광섬유라고 하는 것인데 광섬유의 구조를 거기다 이렇게 해놨죠.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거기에 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코어가 있고 거기 뭐라 있죠? 클레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나오다가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묻겠어요. 코어하고 클레딩하고 그럼 굴절률이 어느 게 크지요?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나오다 전반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지 않았어? 그렇죠? 그럼 굴절이 큰 데서 작은 쪽으로 나오다가 전반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지 않았어? 그러니까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딩의 굴절률보다 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광케이블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영상을 띄워주세요. 광케이블 한번 보세요. 라이트 파이프가 광케이블이에요. 앞에 레이저가 나타났잖아요. 저기다 이제 레이저를 보내잖아요. 그럼 끝에 나타나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전반세에서 저 끝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전반세에서요. 근데 사실 직접 가는 것이 꼬불꼬불 가는 것보다 이제 시간이 좀 빨리 걸려야겠죠. 꼬불꼬불 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속도로 날라? 빛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땐 시간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광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고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광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신호가 빛의 속도로 오기 때문에 꼬불꼬불 가는 거나 즉 바로 오는 거나 뭐 시간차가 좀 나긴 나겠지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선으로 전화 통화할 땐 여보세요 하고 조금 이따 기다려야 돼요. 왜? 그게 가는 시간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바로 통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거다. 이 광케이블을 이용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광케이블을 이용한 것이죠. 이것도 바로 광케이블을 이용한 것이죠. 보석상 같은 이런 장식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케이블 이것도 뭐예요? 전반사가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일로 와세요. 다 좋은데 광섬유라고 하는 것은 유리섬유, 유리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섬유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부려도 이제 뭐 깨지지 않게 이제 맺는 거죠.
근데 이걸 단점이라고 하면 전반사가 되면 바깥으로 정보가 새나가지를 않습니다. 옛날 전화 같은 것은 도청이 아주 쉽지요. 그런데 이 광캐불이라는 것은요, 네, 도청이 네, 어렵습니다. 막 전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안성이 뛰어나고 신호의 세계가 덜 감소하고 외국 옛날에 통화 같은 거 보면 상당히 적고 안 들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염려가 없지요. 그렇죠? 또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네, 이렇게요. 두 파동이 이렇게 이런 파동이 어떤 파동은 이렇게 지나가고 어떤 파동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요. 만나는 순간만 이게 다른 파동이 되지만 일단 제 모양을 찾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A파와 B파를 보면요. 이걸 통해서 가면 요새는 약간 변화가 일어나지만 여기도 그냥 A파가 가고 여기도 B파가 갑니다. 이거 이따가 내가 보여주겠는데 이걸 파동의 독립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동이 말이지 이렇게 갈 때요. 이렇게 가고 같이 이렇게 갈 때는요. 이 두 파동이 만나서 이상한 파를 만들게 돼요. 이것을 간섭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 그런다? 간섭이요. 그런데 이 전반사를 이용하면 아까 봤겠지만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지 않습니까? 요렇게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요로 보내면 요로 가고 요로 가고 요로 가고 요로 가고 요렇게 가기 때문에 요런 점에서는 간섭이 안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파동과 이 파동이 나란하기 때문에 만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는 판 또 이렇게 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이 광개입을 하나로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간섭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만나야지 간섭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전선줄에 비해서 구리철사, 알루미늄 철사에 비해서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약하다 그 말이에요. 잘 끊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면 안 되고 그런 게 있겠죠. 그거에 관한 문제가 슬라이드 169번입니다. 광소매를 이용한 광통신은 구리전선을 이용한 전기통신과 비교해요. 많은 장점이 있다. 다음 부기죠. 광통신의 장점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A, B, C가 바로 뭐죠? 장점이고요. 네, D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이상하다. 169. 답이 또 잘못됐나? 네, 169는 광통신의 장점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D가 아니고 A, B, C를 답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틀린 거. 장점이 아닌 것을 답으로 처리했네.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로 가서 슬라이드 170을 한번 봐주세요. 슬라이드 170번이다. 보세요. 지금 말이죠. 여기요. 이게 유리인데요. 유리요. 이렇게. 이게 45도야. 이렇게. 그런데 빛이 이렇게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45도. 이거 직각 이등변 프리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때 요것의 굴절률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냐요. 얼마 이상. 어렵죠? 그래서 이건 전반세관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잘 보세요. 첫째.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전반사 제1조건이 만족됐는가 만족되지 않은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유리라고 하는 이게 유리거든요. 유리라고 하는 어떤 물질죠. 여기서 공기 쪽으로 가다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1조건이 만족됐거든요. 또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1조건은 만족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2조건이 뭐죠? 입사각이 뭐보다 커?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경우 입사각은 이 각인데 몇 도죠? 45도죠. 그럼 입사각 45도가 뭐보다? 임계각보다 커야 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다 굴절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요 사인 임계각이 굴절로 n분의 1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변에다가 사인을 붙입니다. 그래서 사인 45도는 뭐보다? 사인 임계각보다 크다. 이런 식이 나오는데 요 사인은 요 45도나 임계각은 90도보다 작은 일상안의 각입니다. 일상안에서 사인 값은 뭐죠? 증가함수죠. 각이 크면 사인 값도 큽니다. 이렇게 사인 값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각이 크면 사인 값도 커지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부등호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루트 2분의 1이고 이걸 계산하면 뭐라고 그랬죠? 사인 임계각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n분의 1이죠. 그때 n은 바로 뭐야? 이거의 굴절이죠. 미란점. 따라서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역수는 어떻습니까? 부등호가 바뀌지 않습니까? 따라서 굴절 1이 뭐보다 크다? 루트 2보다 크다.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이 프리즘의 굴절 1이 유리가 아니어도 이 프리즘의 굴절 1이 루트 2보다 크면 네, 이런 경우에 뭐가 일어난다? 전반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2보다 크다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좀 어렵죠? 자, 여기에 미래에서 서로 가냐? 그렇다. 그럼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냐? 그래야죠. 그래야 이게 만족이 안 되면 전반사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다 사인을 붙이니까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걸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사인 임계각이 n분의 1이라는 걸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네, 역수 이 부등호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게 분모가 커야 분의 1이 작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굴절률은 루트 2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171로 가면 음파의 굴절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밤에 왜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까?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밤에는 조용하니까 또 그러더래. 그럼 밤에 조용해서 멀리까지 들리면 낮에도 조용한 날 멀리까지 들린다니까 이 얘기가 안 되죠. 여기 보세요.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갖다 낮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밤이라고 그럽시다. 그럼 낮에는 지 표면이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이 지구가 먼저 뜨거워집니다. 온도가 올라가요. 그럼 지표면 부분의 기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낮에는 어디에 기온이 높으냐면요. 낮에는 이 지상 기온의 온도가 높고 공중 기온 온도가 낮습니다. 근데 밤에는 반대가 되죠. 밤에는 지구가 빨리 식어가기 때문에 지표면 부분의 기온이 낮고 공중 기온이 높습니다. 기온의 상태가. 그런데 음파는 말이죠. 음파, 소리죠. 음파는 기온이 높을수록 음파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0도 때 음파의 속도가 얼마가 되느냐면요. 0도 때 음파는 331m를 날아가요. 그런데 기온이 1도가 높아지면 0.6m씩 빨라집니다. 그래서 T도 때 음파의 속도는 0.6T, 1도 올라감에 따라서 0.6씩 빨라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 음파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보통 우리는 음파의 속도는 상온에서 뭐 얼마라고? 340m/s가 아마 340m를 날아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15도일 때 그래요. 15도. 그래서 여기다 15도를 대입하면 0.6에다가 15도를 대입하면 9가 나옵니다. 9를 여기다 더해서 340m/s가 이 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음파는 기온이 올라가면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기온이 높으니까 봐요. 여기는 기온이 어떻습니까? 높으니까 이건 음파의 속도가 빨라 파동의 속도가 빠르고 여긴 느려서 어떻게 굴절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굴절됩니다. 이렇게 굴절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굴절됩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서서히 낮아지니까 굴절도 서서히 일어나서 낮에는 음파가 이런 방향으로 굴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밤에는 반대로 여기 기온이 낮으니까 여기 속도가 느리고 여기 속도가 빠르게 됐죠. 그래서 밤에는 이런 식으로 굴절하게 됩니다. 또 밤에도 기온이 서서히 올라갈 테니까 뭐 벼랑간에 여기 10도에서 뭐 15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서서히 올라가니까 굴절도 서서히 일어나서 밤에는 이런 방향으로 굴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낮에 이제 소리를 지르. 야, 개똥하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야? 그러면 음파가 이렇게 굴절됩니다. 낮에는 이렇게 굴절돼 간단 말이야, 낮에는 이렇게 굴절돼 가니까, 낮에는 여기 있는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 땅을 파기 전에는. 그런데, 낮에는 이렇게 굴절되는데, 밤에는 어떻게 굴절되냐면, 밤에는 이렇게 굴절되잖아. 이렇게 굴절되니까, 밤에는 이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고 낮에는 음파가 이렇게 굴절되고 밤에는 이렇게 굴절돼서 그렇다. 그럼 아주 훌륭한 정답이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 그림을 뭐 물어보고 이렇게 곤란하니까 시험에는 무엇을 답으로 하느냐? 이 기온의 상태를 답으로 합니다. 밤에 왜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냐 그러면 공중 기온이 지상 기온보다 높아서 그렇다. 이걸 답으로 했습니다. 밤에는 지상 기온이 공중 기온보다 높아서 그렇다. 그걸 답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를 띄워주세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봤죠? 밤의 굴절과 낮의 굴절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는 음파가 이렇게 굴절되니까 네, 이 사람이 이제 들을 수가 없죠.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이렇게 굴절되니까 네,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다. 그럼 어떻습니까? 네, 밤에는 아래층이 시끄럽게 됩니다. 아래층이요. 근데 낮에는 어떻습니까? 네, 위층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떠드는 아이들 소리가 낮에는 위층으로 많이 올라오고 밤에는 아래층으로 많이 이제 오게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런 것도 하나 참고로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칠판으로 와서 렌즈에 의한 상을 이제 다루겠는데 렌즈에 의한 상입니다. 렌즈. 칠판을 오늘 새로 간 것 같습니다. 잘 안 지워지네요. 고려대학에서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가 지금 이게 초점이고 여기가 구심이에요. 초점이고 구심이다. 이렇게. 여기다 물체를 갖다 놨대요. 이렇게. L0짜리. 그때 물체까지 거리를 A라는 기호를 쓰거든요. 그때 상을 작도해 보아라. 상이 생긴 걸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이렇게 합니다. 렌즈 중심을 지나가는 광선은 직진을 합니다. 그대로 나가버려요. 그 다음에 날아가는 광선은 어떻게 되느냐? 날아가는 광선은 네, 초점을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초점을 지나가게 돼요. 아이고. 그럼 날아가는 광선은 초점을 지나간다 그랬는데 렌즈와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대학에서 어떻게 냈냐면 옛날 본고사 시절에 이 렌즈를 조그맣게 그리고 물질을 크게 주면서 이 상을 작도해 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고 이거 안 되잖아요. 난리나 어떻게 해? 그럼 이쪽으로 하지 뭐. 초점을 지나가는 광선은 날아가는 광선이 돼서 가게 돼 있는데 역시 안 만나잖아요. 이게 난리 나잖아. 어떻게 해? 상이 생기는 것은 렌즈가 크냐 적으냐에서 결정되질 않습니다. 초점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원래 카메라 같은 것도요. 이거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가운데 조금만 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렌즈가 큰 렌즈이든 작은 렌즈이든 상이 생기는 위치는 변화가 없는데 큰 렌즈를 쓰면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밝은 상이 생기고 조그만 렌즈를 쓰면 똑같은 위치에 상이 생겨 초점거리가 같으면 다만 어두운 상이 생기는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다 큰 렌즈를 갖다 놨다고 생각하고 이 연장선을 렌즈로 보고 작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초점을 지나겠죠? 이건 나란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상이 생기는데 대답해 보세요. 이것은 실제 빛이 모여서 생겼어? 아니면 가짜야? 그래, 이게 왜 가짜야? 실제 빛이 와서 생겼는데. 그럼 이렇게 하는 빛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는 빛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렌즈 뒤에 상이 생기면 실상인데 실상일 땐 언제나 거꾸로 상이 생깁니다. 알았습니까? 대답도 안 해. 알았지? 그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내 물체 가지고 B라고 하고 이걸 초점거리 F라고 하는데 여기서 공식을 유도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L0분의 L이죠. 이게 거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렌즈에서도 유도하고 거울에서도 유도하고 그러니까 거울에서만 내가 유도를 할게요. 그럼 L0분의 L은 뭐냐 하면 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꼴입니다. 세각이 같지 않아요. 그럼 L0분의 L은 얼마입니까? 요거 A분의 B입니다. A분의 B요. 그래서 A분의 B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비교해 보세요. 요 삼각형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요것하고 해도 관계가 없어요. 요것하고요. 그럼 요것이 나라는 선이니까 이게 뭡니까? L0 아닙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지 않습니까? 그럼 L0분의 L은 요것분의 요거죠. 요거. L0분의 L은 요것분의 요거죠. 요거하게 대한 편, 요거하게 대한 편 같잖아요. 그러니까 닮은 꼴이잖아요. L0 L은 이거분의 F분의 얼마입니까?
F분의 얼마가 나와? F분의 요거 B-F가 되죠? 여기는 B-F 아닙니까? 여기 B-F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곱한 건 이렇게 곱한 거와 같겠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BF는 네, 이렇게 곱하니까 AB-AF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일로 보내서 BF 플러스 AF는 AB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양변을 네, ABF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ABF로 나누면 이것은 A분의 1이 나오고 이것은 B분의 1이 나올 것이고 이것은 F분의 1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물체까지 거리와 상까지 거리와 초점 거리와의 거리 관계는 이런 관계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거울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 그리고 배율 구하는 공식이 A분의 B다. 이것은 꼭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울과 렌즈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도 공식이 있는데 이런 어떤 거울? 이제 어떤 렌즈? 볼록 렌즈도 있고 오목 렌즈도 있어요. 응? 그런데 이 공식 하나 가지고 볼록 렌즈도 처리하고 오목 렌즈도 처리하도록 합시다. 오목 렌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따 상으로 좀 보여줄게요. 그런데 이것은 빛이 이렇게 가면요. 이게 볼록 렌즈인데 이 볼록 렌즈는 말이죠. 빛이 평행방송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한 점의 초점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들게 돼요. 왜 그러냐면, 굴절할 때는 소안 쪽에 각이 크게 굴절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쪽에다 잠깐 설명해 볼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유리가 있다고 그러죠. 유리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유리가 프리즘이에요. 그럼 이렇게 빛이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법선을 여기다 그려보면은 이 각보다 이 각이 작게 굴절돼야 돼요. 왜? 이쪽이 소하고 여기 유리가 미라거든요. 근데 굴절할 때는 밀 안쪽이 작고 소 안쪽이 각이 크게 굴절된다고 했으니까 이 각보다 이 각이 작게 굴절돼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다 이게 법선을 또 세워보면 말이죠.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각인데 요 유리가 밀하고 공기 쪽에 소하니까 이 각보다 이 각 크게 이렇게 굴절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를 빛이 통과할 때는 언제나 두꺼운 쪽으로 꺾이게 돼 있습니다. 다 같이 어느 쪽으로 꺾인다? 두꺼운 쪽이요. 그래서 일로 와보세요. 여기 지금 볼록 렌즈가 있는데 이 중심을 지나가는 것은 그냥 가고 이렇게 가면 대답해 위가 두꺼워 아래가 두꺼워. 이 렌즈가 위가 두꺼워 위가 두꺼워 아래가 두꺼워. 그래 두꺼운 쪽으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꺾여서 한 점에 모이게 해야 되는데 요 점을 초점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야. 응?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빛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대답해 위가 두꺼워 아래가 두꺼워. 그래서 두꺼운 쪽 위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요 한 점에 빛이 모이지 못하죠. 퍼지게 되네.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만난 점 요점을 허초점이라고 말합니다. 허초점. 응? 근데 이것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모여서 만든 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빛을 모을 수가 있지만 이건 빛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은 실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실상을 전혀 못 만들고 허상밖에 못 만들어요. 이것은 실상을 만들 수 있고 허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응? 근데 이것은 허상밖에 못 만드는데 물질보다 작은 허상만 만들어요. 그럼 지금 내가 이 설명을 산만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쪽에 와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거울도 좋고 렌즈도 좋다. 공식은 전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로 하자. 빛을 모을 수 있는 거울과 렌즈의 초점은 이건 항상 플러스의 물체까지는 플러스라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작도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규칙을 갖더라는 것이죠. A는 항상 플러스라고 하고요. 요 F는 실상을 만들 수 있는 거울과 렌즈는 플러스로 하세요. 그러니까 볼록 렌즈와 오목 거울이요. 이것도 빛이 가서 이 한 점에 모이죠. 이것도 빛이 가서 한 점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을 수 있는 것만 실상을 만들 수 있어. 따라서 볼록 렌즈와 오목 거울의 초점 그림 플러스고 반대. 오목 렌즈와 볼록 거울은 초점 그림 뭐로 하자? 마이너스라고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볼록 렌즈의 초점 거리가 20cm다 그러면 이 F는 플러스 20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목 렌즈의 초점 거리가 30이다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30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까지 거리인데 실상일 때는 플러스로 허상일 때는 언제나 마이너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거울이 있다. 네, 지난번에 했죠. 그럼 거울 앞에 물체를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거울 뒤에 상이 생겼다.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
거울 뒤로는 빛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상이 생긴다면 이거 거짓말상이죠. 허상이에요. 근데 거울 앞에 상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반사해서 올 수 있는 지역이니까 거울 앞에 상이 생기면 실상 이건 허상이에요. 그래서 요 거울 뒤에 상이 생겼다고 하면 이 B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거울 앞에 상이 생기면 이건 플러스로 나타나는데 렌즈의 경우에는 여기 렌즈가 있다고 말이에요. 렌즈. 그럼 여기다 물질을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렌즈 뒤에 상이 생겼다. 그러면 렌즈는 말이죠. 빛을 통과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물질을 떠난 빛이 렌즈를 통해서 여기로 갈 수가 있는 지역이니까 이것은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렌즈 앞에 상이 생겼다. 그럼 렌즈는 빛을 통과하게 만든 건데 거울처럼 반사할 수가 없죠. 따라서 여기 상이 생겼다는 것은 거짓말상이죠. 그래서 렌즈 앞에 상이 생기면 언제나 허상이 됩니다. 그래서 렌즈 앞에 상이 생기면 B는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렌즈 뒤에 상이 생기면 실상이라 이면 B는 플러스로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실상일 땐 플러스, 허상일 땐 마이너스라는 기분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을 한번 볼래요? 상을? 자, 영상을 띄워주세요. 리얼 이미지니까 이건 실상을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실상은 언제나 거꾸로 생겨요. 물체까지 거리가 멀어지고 상까지 거리가 작아지면요. 네, 작은 상이 생겨요. A분의 B가 배율이거든요. 근데 이 렌즈를 스크린 쪽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네, 물체로부터 렌즈까지 거리가 길어지고 상까지 거리, 스크린까지 거리가 짧아지는 거니까 배율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상이 생기는데 이 렌즈 이 반대편에 상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크린에 맺힌 상은 실상이죠. 근데 그 실상은 언제나 거꾸로 생겨요. 보세요. 거꾸로 생겼잖아요. 화살표가 아래로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생겼으니까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지역에 생겼으니까 이것은 실상이라니까. 이렇게 큰 상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상이거든요. 그럼 상까지 거리가 짧고 네, 이게 멀면 A분의 B가 크니까 큰 상이 생기는데 보세요. 거꾸로 생겼죠. 이걸 1로 가져가면 A가 길어지고 B가 짧아지니까 배율이 작아서 작은 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까보다 이제 작은 상이 생기게 되죠. 작은 상이 생겼잖아요. A분의 B가 배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것. 자, 칠판으로 와서. 이 걸거리니까 까다롭습니다. 자, 렌즈에 의한 상인데 1번. 초점거리가 20cm인데 볼록 렌즈라고 그랬어요. 이 볼록 렌즈요. 그럼 초점거리가 이것은 빛이 가서 편광성이 가서 중심적으로 모이니까 이거 초점거리를 언제나 플러스로 보라니까요. 이렇게요. 하나 기억을 하세요. 그랬는데 1번 네. 렌즈 앞 30cm 되는 곳에 물체를 갖다 놨대요. 이렇게 앞 30cm 되는 곳에 이렇게 물체를 갖다 놨는데 얼마짜리 물체를 갖다 놨다고 그랬죠? 네, 3cm짜리 물체를 이렇게 갖다 놨대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1, 2, 여기가 초점이네요. 초점거리 요거 20cm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20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상의 종류, 크기 및 위치 이런 걸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식을 모르면 이걸 직접 상을 작도해야 됩니다. 보세요. 렌즈 중심을 지나가는 광선은 직진한다. 그렇지? 초점을 지나가는 광선은 네, 또 안 만난다 그러지 말고 연장선 네, 나란하다. 그래서 네, 여기에 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걸 작도로 하면 이게 몇 센치인지 이게 몇 센치짜리 상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공식을 이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A분의 1 얼마? 30분의 1 더하기 B를 모르죠. 는 F분의 1 20분의 1 이렇게요. 여기서 B를 구하면 60cm가 계산이 됩니다. 그럼 배율이 얼마가 되느냐? 배율은 A분의 B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A는 30cm이고 B는 60이죠. 그럼 2배짜리 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길이가 원래 물체의 길이가 3cm인데 2배짜리 상이니까 네, 상의 길이는 몇 cm가 생기죠? 6cm짜리요.
좀 대답하세요. B가 플러스가 나왔어, 마이너스가 나왔어? 플러스면 허상이야, 실상이야? 실상이면 렌즈 뒤에 앞이야. 실상이면 렌즈에서 렌즈 뒤에 앞이야. 렌즈 뒤 60cm 되는 곳에 2배짜리 6cm짜리 돌입 실상이다. 거꾸로선 실상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응? 그런데 두 번째 문제를 보면요. 오목 렌즈에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오목 렌즈요. 오목 렌즈인데 여기 오목 렌즈가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근데 이거 초점거리가 20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것은 빛이 가서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상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초점거리를 마이너스로 보라 그런 얘기죠. 그때 이렇게 30cm 되는 곳에 이렇게 3cm짜리 물체를 이렇게 갖다 놨다는 것이죠. 그때 상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럼 여기 초점이 여기 있고, 그렇죠? 헛초점이에요. 이렇게 여기 초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렌즈 중심을 지나가는 광선은 직진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날아가는 광선은 어디를 향하느냐면요. 네, 이렇게. 요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가게 돼요. 이렇게 와서 일로 나간다니까? 그러면 요 선하고 요 광선하고 요곳에 만난 점 여기에 상이 생기는데 이것은 렌즈 앞이니까 이것은 무슨 상이라? 허상이다 이 말이야. 왜? 요곳이요. 점선 요곳이 실제 빛이 아니거든. 응? 그때 이걸 찾아보라는 것이죠. 그럼 작도를 하면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로 처리하자. 그런 얘기죠. 그럼 A분의 1, A가 얼마죠? 30분의 1 플러스 B는 모르죠? F분의 1, 네, 마이너스 20분의 1 이렇게요. 여기서 B를 구하면 마이너스 12cm에다가 계산이 돼 나옵니다. 믿어주세요. 그때 배율이 어떻게 되느냐? A분의 B가 되죠. 그럼 A가 30이고 B가 마이너스 12가 나오는데 네, 배율은 절대값이니까 얼마? 5분의 2배짜리 상이 생기게 됩니다. 5분의 2배다 이렇게. 그럼 상의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3cm에다가 5분의 1을 곱하면 5분의 6cm니까 1.2cm짜리 상이 생겨요. 그럼 이제 대답하세요. B가 플러스가 나와서 마이너스가 나왔어. 마이너스면 허상이야 실상이야? 허상이면 네, 렌즈 앞이야 뒤야? 렌즈 앞. 12cm 되는 곳에 5분의 2배짜리 네, 1.2cm짜리 정립 허상이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울과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 강의를 두 번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응? 바로 거울과 렌즈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식이 이거다 그 말이야. 그때 주의해야 할 점은 예, 볼록 렌즈와 오목 거울은 초점거리 F를 플러스로 나머지는 마이너스로 그리고 실상일 때 B는 플러스 허상일 때 마이너스 실상일 때는 반드시 네, 거꾸로 생겨 돌입 실상 거꾸로선 실상 허상일 땐 바로 생겨 정립 허상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가면 그렇죠? 그거 아니라 안경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눈과 안경으로 접어들겠습니다. 눈과 안경이다. 그러면 우리 안경이라는 게 뭐예요? 렌즈입니다. 그럼 안경이 렌즈인데 대답하세요. 그럼 안경이 렌즈라면 렌즈 공식이 뭐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렌즈를 이용한 게 안경인데 이 렌즈의 원리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경도 이 공식의 틀을 벗어날까 벗어나지 못할까?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는 안경의 역할을 알면 됩니다. 역할이 무엇이냐?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지금 안경을 썼는데 여기 봐요. 나는 (50cm) 있는 걸 잘 봅니다. 예, 안 보입니다, 이게. 벌써 늙어서. 50cm인 걸 잘 봅니다. 나는. 그런데 내가 안경을 딱 쓰잖아요. 그러면 25cm인 게 잘 보입니다. 왜? 정상한, 안경을 쓰지 않아도 잘 보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정상한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눈은 좋은 눈, 나쁜 눈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 내가 비록 안경을 썼지만 안경 쓰지 않은 학생들보다 나에게는 내 눈이 가장 적합한 눈이거든요. 그러면 정상한의 명시거리가 몇 cm 하면 25cm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들은 25cm 물체를 잘 보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50cm 있는 걸 잘 보거든요. 50cm. 그럼 내가 안경을 딱 쓰면 뭐가 되죠? 25cm는 내가 정상한처럼 이게 변경됐으니까 나는 25cm에는 이 물체를 잘 보겠죠? 그러면 25cm는 이 물체를 내가 잘 볼 수 있는 얼마에다가? 50cm에 허상 만들어주는 것이 안경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안경 쓴 사람들은요, 전부 헛개비 보는 거예요. 자, 나 바로 보여, 거꾸로 보여. 안경 쓴 학생들. 바로, 허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상안이 있고, 안경을 써야 하는 교정안이 있잖아요. 여기 근점거리라는 게 있어요. 근점거리.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거는요, 대개 10cm입니다. 근데 명시거리는요, 25cm죠. 그리고 원점거리는 얼마인 줄 아세요? 자, 안경 안 쓴 학생들. 예, 너. 얼마, 어디까지 봐, 지금? 볼 수 있어. 저 수원 정도 볼 수 있니? 수원 보여? 대전 보이는가? 그럼 네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대전을 못 보는데 어떻게 대전보다 먼 달이 보이지? 달이 대전보다 가까워? 대전에 있는 물질을 식별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따라서 정상안의 명시거리는 무한대라고 봅니다. 무한대. 왜? 북극성이 보여. 북극성 보잖아요. 북극성은 빛으로 670년 동안 가는 거래요. 670광년이요. 빛으로 670년이요. 그러니까 북극성 별들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무한원이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가 나옵니다. 대개 시험은 명시거리도 잘 나와요. 명시거리 얼마? 네, 25cm인 사람 보통 이 정상안의 명시거리를 라지 D로 쓰고요. 고정안의 명시거리를 네, 이렇게 스몰 D로 봅니다. 그러니까 명시거리 50cm인 사람이 써야 할 안경의 초점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거 역할을 알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안경을 쓰면 정상안처럼 됐으니까 25cm인 물체를 잘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25cm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야? 이것의 무엇을? 허상을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50cm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25cm 안 보여. 25cm. 근데 내가 안경을 쓰면 얼마? 25cm 있는 것을 내가 잘 볼 수 있는 50cm 이상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경이 내가 볼 수 있는 거리에다 상을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따 25cm 물체를 갖다 놨을 때 여기에 허상 만드는 거예요. 그럼 쓰면 되잖아요. 얼마? A분의 1, 25cm. 이게 A가 되는 거예요. 이게 A. 이게 허사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0분의 1은 F분의 1에다 해서 F 구하면 돼요. 그럼 F 구하면요. 플러스 50cm에다가 나와요. 그럼 이 F가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대답해봐. 볼록 렌즈야, 오목 렌즈야? 볼록 렌즈 초점거리 50cm인 안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정상안의 위치 25cm 이건 교정안의 위치야. 어? 마이너스 허상 만들어 보는 것이 안경이라니까. 그리고 초점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되지. 안경에 관한 공식이 또 있어요. 참고서를 보면 그건 외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볼까? 명시거리 10m인 사람이 써야 할 안경의 초점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요. 나는요 10m밖에 못 봐요. 10m. 그러니까 근시안이죠. 10m밖에 못 봐. 그런데 안경을 딱 쓰면 별들이 보이거든요. 뭐예요? 실제 별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의 무슨 상을, 허상을 내가 보는 몇 미터에 10m에 옮겨주는 거예요, 안경이. 그러니까 무한대 물체를 갖다 놨을 때 10m에 뭘 만들어 주는 거야? 무한대에 있는 별의 무슨 상을? 허상을 10m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 아니에요. 그러면 A분의 1 더하기 얼마? B 허상이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은 F분의 1이요. 그럼 이것이 0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 F는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10m가 나오죠. 따라서 초점거리 10m인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니까 볼록 렌즈야, 오목 렌즈야? 오목 렌즈 안경을 써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이 쓰고 있는 안경이 전부 볼록 렌즈를 착각하고 있어요. 왜? 여기 볼록하니까. 할아버지 쓰는 돋보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렇게 만들면요, 눈썹이 다 가지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바깥쪽보다 안쪽이 두꺼우면 이게 볼록 렌즈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쓰고 있는 오목 렌즈, 네, 근시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여기보다 여기가, 네, 얇으면 이게 오목 렌즈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쓰는 건 이거죠. 오목 렌즈. 나는 이제 볼록 렌즈를 쓰고 돋보기. 뭐 돋보기 쓰니? 벌써 뭐 젊지도 않고 늙었니? 알겠지? 그런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자, 정상안의 위치에 물질을 갖다 놨을 때 교정안의 위치에 허상 만드는 것이 안경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안을 A로 놓고 여기다 마이너스 B를 집어넣고 F 구하면 되는데 F가 플러스로 나오면 볼록 렌즈, 마이너스로 나오면 오목 렌즈 안경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슬라이드 175번 이제 문제 풀었죠? 그렇죠? 명시거리 50cm인 사람이 써야 할 안경의 종류는 무엇이고 초점거리 뭐냐? 자, 그러면 대답해. 50cm를 뭐로 본다? 마이너스 B. 그럼 A는 뭐로 봐? 플러스 25. 그러면 F는 뭐로 나와? 플러스 50. 따라서 볼록 렌즈 초점거리 50cm는 안경이 답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이거 영상에 대해서 한 2개만 또 보고 갑시다. 네, 영상 띄워주세요. 이거 했죠? 슬라이드요. 네, 이거.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광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프리즘이라고 그래요. 삼각형으로 된 유리를. 네, 이거. 그래서 한번 보세요. 빛을 이제 합쳐보는 것이죠. 그래서요, 파랑하고 빨강하고 녹색 빛을 합쳐보잖아요. 그럼 백색광이 돼요, 가운데요. 그런데 이 빨간 빛하고 녹색 빛하고 파란 빛을 가지고 말이죠. 네, 적당히 어느 걸 많게 하고 적게 하고 해서 이렇게 합쳐보잖아요. 그럼 모든 색광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이게 칼라 텔레비전인데요. 이건 녹색하고 빨강하고 파란 것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말하죠? 빛의 삼원색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물감의 삼원색은 뭐죠? 녹색 대신에 노랑이 들어가죠. 알죠? 그리고 또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또 이렇게도 해봤어요. 다음들 보세요. 이거요. 태양에서 오는 빛의 강도가 있어요. 빨주노초 파나무가 일정하게 오는 곳이 아니라, 네, 거기 주황빛은요 조금 와요. 거기 주황빛이죠. 노랑빛은 좀 많이 오고요. 파란빛하고 이렇게 해요. 좀 많이 오는 강도들이 이걸 쭉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번 돌려봤어요. 그럼 태양과 같은 빛이 정말 나오는가? 그래서 돌려봤거든요. 돌리면 우리의 잔상 때문에 섞이는 효과를 갖게 돼요. 이렇게요. 네. 백색광으로 나타나죠? 이게 태양빛이죠. 뭔지 알겠어? 네. 빛들이 모이면 결과적으로는, 네. 태양에서 오는 빛, 하나하나의 빛을 단색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전체 다 합쳐보니까, 네, 뭐가 되느냐. 네, 이렇게 복색광으로 나타나는데 되게 모르다가, 네, 백색광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 네, 7판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178을 보면요. 그림과 같이 블랙박스에 입사한 백색광이 블랙박스를 통과한 후 스크린에 도달하여 밝게 빛나는 여러 색깔의 무늬를 만들었다. 블랙박스 내부에는 어떤 광학기구가 있을까? 빨간 빛은 많이 꺾이고요. 파란 빛은 덜 꺾였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걸 빛에 뭐라고 그랬죠? 분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산시키는 것이 뭐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프리즘이죠. 프리즘. 그래서 프리즘이 이 문제의 답이 된다. 그런 얘기죠. 프리즘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부치를 달구면 거기서 어떤 빛이 나오죠? 응? 붉은 빛이 나오죠? 응? 이렇게. 세부치를 달구면 붉은 빛이 나오네요. 아, 이거 조금 쉬웠다 해야 되겠네요.
예?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쉬세요. 화장실만 빨리 갔다 와야 돼. 예, 바로 시작할 거야. 자, 미디어실 애들 화장실 갔다 오고서 바로 시작합시다.